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산하기관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 학점은행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 제도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버 대학교랑 좀 유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을 일정치에 다르게 되면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벤트가 있어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과정 일정 없이 전과정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인 온라인 대학교다 라고도 좀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 어떤 취업이나 또는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4년제 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직장인이면 사실 일을 하면서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학교를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 학점은행제로 많이 학위를 취득해서 목표하시는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스펙업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학력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나갈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4년제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목표하고 있으신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위를 따는 거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국가공인 자격증들을 이제 시험을 볼 때 단순히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도 갖춰야 돼요. 이런 자격 조건도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갖춰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학력부터 스펙업, 자격증 취득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좀 다양방만한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대상자들은 딱 나와 있는 기준은 고졸학력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졸학력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20세 이하의 학생 나이대에 학교를 일찍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좀 일찍 대학교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라는 기준이 해외 고등학교도 가능하고 저희 국내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제 고졸학력 이라는 것만 이제 인증이 된다면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 분들이 사실 한 70% 같긴 해요. 나머지 30%들이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부분들, 이제 어머님들이 좀 계시고 대학교를 편입 개념으로 또는 대졸자 전형이라고 해서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죠. 그 정도 한 30%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학점은행제 제도와 대학교랑 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을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더해서 학점은행제는 사실 스스로 학습자가 계획을 세우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좀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들이 온라인 대학교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온라인 대학교는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에 속하는 게 이제 학점은행제고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속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질문 주셨던 행정 절차 관련해서는 먼저 학습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학위 신청, 그 다음에 학점인정 신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에서는 그 제도 이름 자체가 학점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계에 있는 은행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은행을 이용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죠? 계좌 아니면 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학습자 등록이라는 개념이 통장 개설과 같은 개념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번 돈을 은행에다 넣는 것처럼 학습자 등록은 본인 이름으로 해서 본인 이름으로 한 학점들, 자격증이 됐든 온라인 수업이 됐든 독학사 시험이 됐든 아니면 중퇴했던 학점들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통장 개념이 이제 학습자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통장을 만들고 나면은 벌어온 학점들을 이제 넣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들었던 학점들,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들 이런 것들을 학점 인정 신청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을 하고 이수 구분도 전공이나 교양, 일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학점 인정 신청을 해주시는 게 이제 학점 인정 신청 절차.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 등록과 이제 학점 인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4번, 분기별로 1회씩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위 신청이 있는데, 학위 신청은 대학교 졸업 과정 때랑 똑같아요. 학사 일정은 2월 졸업, 정규 졸업이라고 보통 부르는 2월 졸업이 있고, 그다음에 8월 졸업,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부르는 8월 졸업이 있는데, 학위 신청은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한 달 반에서 2달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졸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가 보통 학위 신청 기간으로 되어 있고, 코스모스 졸업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정도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신청을 해주셔야만 이제 학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학위 신청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자 등록을 학위 신청하기 75일 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있다 보니까 학위 신청을 내가 6월 달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4월 학점 인정 신청 때는 꼭 해야 된다. 그때 학습자 등록을 해놔야 된다라고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대졸자 전형이나 대학원이라든지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학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행정 절차 기간을 엄수해갖고 신청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맞긴 한데, 사실 직장인분들이 70%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뭐 어르신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편입 준비, 아니면 국가시험 준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서 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처럼 에듀라이크 플러스에 있는 담당자분처럼 저희 같은 직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설계해주고 멘토링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정 안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교육원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 선택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학점은행제라는 것만 검색을 해봐도 교육원이 정말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검색만 해도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걸로 홍보하는 교육원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교육원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냐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1대1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가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학습 설계사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저희를 플래너라고 칭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 플래너라고 하면 좋지 않은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담당자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래너라는 직업이 뭐 점점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믿지 않고 이걸 굳이 같이 해야 되나 라는 좀 의심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교육원에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1대1로 정말 담당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계나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원들이 많지만 그 해당 교육원에 속해 있는 담당자가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 대행으로 홍보를 하는 담당자들도 이제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상담해 주시는 이 담당자가 정말 이 교육원에 속해 있는 담당자인지,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교육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면 국가평생교육증원 학점은행이라는 정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교육훈련기관 조회 를 통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정말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상담을 받았던 담당자가 속해 있는 교육원을 검색을 해보신 뒤에 거기가 검색해서 나온다. 그럼 일단 정식 인가가 된 교육기관이니까 거기에 또 다시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김윤기 담당자님이 뭐 교육원 소속 담당자가 맞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교육원과 뭐 담당자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유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담당자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 과정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똑같은 목표로 똑같이 과정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제 플랜, 저희가 플랜이라고 칭하는데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정말 그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정말 실현 가능한 설계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스펙업을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담당자 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면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 촬영했었던 이수보장제 관련돼서 최근에는 그 인가기관에서도 불법 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카드를 달아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이번 시간 1부에서는 학자은행제 제도, 그 다음에 이용 방법, 그 다음에 담당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